서구화된 생활과 식생활,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공해, 실내온도 상승으로 인한 진먼지 진드기가 늘어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개 생후 2, 3개월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계속해서 긁게 되고 또 피부의 염증이 악화되면서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요즘은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성인 아토피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한의원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은 알레르기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 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말에는 A는 not, 즉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 토픽은 전형적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즉 전형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피부에 생기는 염증을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데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모르는 피부병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레르기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외부 물질에 대해 인체의 면역 기전이 보통보다도 과민한 반응을 나타낼 때 유발되는 증상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은 특이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피부 증상을 분류한 것으로 아토피성 피부염도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속합니다. 그 밖에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곤충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약품 알레르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성 피부염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염을 한의원에서는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한의원에서는 아토피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는 아토피, 즉 전형적이지 않은 모르는 피부병이 아니라 피부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아는 피부병인 것입니다. 피부에 증상이 있다고 피부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병은 일반인도 아시다시피 속이 깨끗해져야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한의원에서 피부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병은 속이 깨끗해져야 치료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무엇을 원인으로 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의원이 뭐 하는 곳인지를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해독하는 곳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약은 몸속의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독을 없애기 위해서 한약을 사용하고 독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침과 뜸과 피를 뽑는 사열요법, 한의사가 손으로 교정하는 춘화요법을 시술하는 곳이 한의원입니다. 여기서 독은 일본에서 사용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담음과 어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중국에서도 고대에는 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이 보약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는데 일본에서 이 독이라는 단어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담음은 음식이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몸속의 진액인데 이 진액이 흘러다니면서 기와 혈을 소통시키고 영양이나 각종 면역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 진액이 어느 한 곳에 뭉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담음이 되어서
몸에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음식과 물의 노폐물인 가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혈은 나쁜 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아랫배에 쌓여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앞서 담음과 어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보감에도 병은 10중에 9이 담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먹어서 생긴 진액이 노폐물이 되어서 몸에서 자리 잡아버린 것이 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담 결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담 결렸다고 하시면 근육통을 주로 말씀하시지만 피부병도 피부에 담이 맺혀 있는 것이고 중풍은 뇌에 담이 걸린 것이고 관절염은 관절에 담이 결린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병은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어디로 배설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치료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의사가 마음대로 피부에 있는 병독을 원하는 곳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흐름이 막혀 있는 곳을 열어주는 정확한 처방을 찾아야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는 처방 중에서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약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리지 않는 문에 정확하게 맞는 열쇠를 찾아주듯이 정확한 처방을 찾아주는 것이 한의사의 역할입니다. 처방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진, 즉 복부의 모양으로 병독의 위치를 파악하는 진찰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밖에 환자의 신진대사 기능, 즉 대소변의 상태, 호흡, 추위와 더위 중에서 싫어하는 것, 맥의 상태, 잠자는 상태 등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토피라는 말보다는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피부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바른 표현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이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폐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병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와서 생긴 노폐물이 대소변, 땀, 여성의 경우 생리를 통해 배설되지 않으면 그 노폐물은 오장육부 주변에 쌓이게 되거나 혈액 내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혈액으로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힘들고 오장육부 역시 노폐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폐물을 오장육부를 괴롭히지 않는 부위에 밀어넣기로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노폐물은 피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깊은 곳에 쌓아두면 종양이 되거나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 쪽에 쌓아 놓아야 중요한 기관을 괴롭히지 않게 되니까 피부병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큰 병은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조건에 따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피부에 약을 바르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병독이 몸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약이 간에 해롭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즘 피부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음식과 관련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태아의 아토피성 피부염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소아의 피부병은 대부분 태독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급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우유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 3일 후에 젖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독이 배출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특히 미숙아의 경우도 자꾸 영양을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주사제로 영양을 공급하지만 먼저 배설이 잘 되도록 해주는 약을 투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배설이 되어야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설이 잘 되지 않으면 음식이 독이 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배설을 잘 시키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설사를 통해서 독을 배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는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이 설사를 하면 체력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몸에 독이 있을 때는 배설이 가장 좋은 해독요법이 됩니다. 아이를 3일 정도 젖을 물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탯줄은 잘렸지만 그동안 탯줄을 통해서 뱃속으로 영양이 공급된 것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통로에 남아있는 영양이 다 사용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변이라고 합니다. 태변으로 태독이 다 빠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입으로 영양이 공급되는 길이 열려야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독을 잘 배출시키는 것이 소아의 피부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피부병은 먹은 것이 독소가 돼서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아이를 진료하는 소아과 의사는 명의해야 합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갖고 있는 현상을 모두 참조해서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 남자보다 10배 어려운 것이 여성 환자이고 여성 환자보다 10배 어려운 것이 소아 환자입니다. 갓난아이는 면밀히 관찰하면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소변, 땀, 피부 상태, 수면 등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한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소아 치료는 항상 어렵다고 느낍니다. 만전을 기해야 하고 근본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서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어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어른들의 피부병은 대부분 먹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피부병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의 피부병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육류와 튀긴 음식과 야식과 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피부병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생기는 이유는 몸속에 담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완치를 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정확한 처방만 가능하다면 아토피성 피부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한 처방으로 환자의 몸속의 병독을 배출시켜주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으로 병독을 배출시키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한약 처방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한 가장 대표적인 명의인 편작은 나는 맥에 의존하지 않고 병의 위치에 따라 처방할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병의 위치에 따라 처방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병명이 중요하지 않고 병이 어디에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종합해서 처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약이 단순하게 땀을 빼거나 설사를 시키거나 소변을 보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한다는 설사시키는 식품이나 운동, 목욕 등으로 땀을 배출시키면 병독이 배출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장내 독소나 피부의 독소는 빠집니다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병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법들로 크게 고생하는 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한약은 어디에 있는 병독이 있다면 그 병독을 공격해서 그 병독이 대장이나 방광으로 스며들어 대소변으로 빠지거나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독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2000년 동안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땀으로 배출하는 한법, 구토를 통해 배출하는 토법, 대소변으로 배출하는 하법, 병독을 풀어줘서 조화롭게 하는 화법입니다. 이런 큰 원칙 속에서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병독을 배출하는 것이 바로 한방치료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약 처방 중에 고방을 주로 아토피성 피부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내는 처방을 2000년 전에 처방에서 많이 찾았다고 해서
옛고자를 써서 고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방을 주로 사용하는 의사들을 고방파라고 합니다. 고방파들은 한약은 병독을 없애는 것이고 곡식, 과일, 고기, 채소가 몸을 기른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한방으로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의사항이 없는 것이 치료입니다. 특히 환경이나 음식을 주의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증상이 좋아지지만 다시 환경이나 음식이 바뀌면 재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금기사항 없이 일반적인 식생활을 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네, 원장님. 치료 후에 좋아진 환자들의 모습이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뒷목에서 척추까지 독이 쌓여 생긴 피부병입니다. 이 아이는 초진시 모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는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히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외에는 거의 모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피부는 거의 정상이지만 아직도 가끔 두드러기가 나오고 먹으면 증상이 생기는 음식이 있어서 완치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1년 넘게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많이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이 학생은 배꼽 주변에 독이 쌓여 있었던 학생입니다. 대변으로 병독이 빠지지 않아 생긴 피부병으로 한약 처방으로 대변을 하루에 10회 이상 보게 해서 한 달 정도 만에 증상은 없어지고 6개월 정도 나머지 치료로 완치시킨 예입니다. 처음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먹도록 하면서 치료했습니다. 초진시에 손에만 증상이 있었는데 치료 시작하면서 원래 병이 있던 복부에 증상이 나타났고 그 후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소변으로 음식독이 배출되지 않아 생긴 건선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로서 치료 도중 뱃속의 병독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환자 스스로 증상이 모두 없어져서 나았다고 치료를 중단했다가 밑에 사진은 1년 후 재발해서 다시 치료한 환자로서 병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1년 전에 처방을 사용했더니 악화되었다가 다른 처방으로 치료된 환자입니다. 금속 알레르기 외에 다른 증상은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 사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피부병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보호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병이 바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집도 친환경 자재로 바꾸고 음식도 조심하고 산속에 있는 아토피 교실에도 보내고 해봅니다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입시나 임신, 과도한 업무가 있으면 그 증상은 재발하거나 피부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관리만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자신의 피부 상태가 아이에게 유전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왜 환경을 바꾸고 음식을 조심하는 방법이 효과가 미미한지를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음식과 물이 몸에서 독이 되는 담음에 의한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은 모두 이 담음병입니다. 담음을 잘 제거하는 한의사들과 함께 피부병 완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먹거리, 그리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병행한다면 난치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아토피성 피부염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바른 진단과 치료법으로 건강한 일상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